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양장기능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패턴과 샘플 제작 27년차 현역 활동 중인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양장기능사 2과목이죠. 의류 소재, 섬유 일반,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는 직접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천연섬유와 화학공업에서 만들어지는 인조섬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섬유로는요, 동식물에서 섬유상으로 얻어지는 직접 피복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종류로는 식물성 섬유, 셀룰로스 섬유고요. 동물성 섬유, 단백질 섬유입니다. 세 번째, 광물성 섬유가 있습니다. 식물성 섬유로는요, 면, 마 등과 같이 식물체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화학성분이 모두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 셀룰로스 섬유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종모섬유, 인피섬유, 연맥섬유, 과실섬유가 있습니다. 종모섬유는 씨섬유를 일컬는 말이며 면이나 K폭 등과 같이 식물의 종자에 붙어 있는 섬유입니다. 인피섬유는 아마, 점화, 대마, 황마 등과 같이 식물의 인피부에서 분리되는 섬유입니다. 연맥섬유는 마닐라, 사이잘과 같이 식물의 잎에서 분리되는 섬유이고요. 과실섬유는 야자섬유와 같이 과실에서 분리되는 섬유를 말합니다. 동물성 섬유는요, 양모, 견 등 동물체로부터 얻어지는 섬유로 그 화학성분이 단백질이므로 단백질 섬유라고 합니다. 동물 모섬유이고요. 면, 양의 털인 양모와 염소, 낙타, 기타 동물의 털인 헤어섬유 등이 있고요. 견으로 가정에서 생산되는 가잠견과 야생하는 야잠견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섬유의 필라멘트 섬유, 장섬유를 필라멘트 섬유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천연섬유 필라멘트 섬유는 견섬유입니다. 광물성 섬유로는 광물 중에서 성면과 같이 섬유상으로 산출되는 섬유를 광물성 섬유라고 합니다. 인조섬유와 화학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섬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인조섬유, 화학섬유가 있죠. 화학적 공정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방직섬유의 총칭이고요. 면, 양모, 명주 등과 같은 천연섬유와는 달리 석유, 석탄, 천연가스들로부터 얻어냅니다. 약칭으로는 화섬이라고도 하며 미국,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조섬유라고 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는 화학섬유라고 부릅니다. 종류는 분자의 생성 과정에 따라 재생섬유가 있고요. 합성섬유, 반합성섬유, 무기섬유 등으로 구분합니다. 인조섬유, 화학섬유 중에서 재생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또는 인조의 섬유상 고분자 물질을 용해 등에 의하여 균일한 상태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섬유로 형성한 거, 그래서 재생섬유인 거죠. 재생섬유로는 셀룰로스 재생섬유는 레온이 있고요. 단백질계 재생섬유로는 우유, 대두, 낙화생, 어육 등의 단백질에서 재생되는 섬유가 있습니다. 해조류에서 재생되는 섬유는요, 알긴산이 있고요. 기타 고무섬유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합성 섬유이고요. 반합성 섬유는 천연 고분자 물질을 화학 반응시켜 유도되어 생긴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인조섬유로 무기 인조섬유, 재생섬유, 합성섬유와 더불어 화학섬유로 분리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아세트와 아세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합성 섬유, 이거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아세트와 아세테이트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합성섬유입니다. 인조섬유 중 석유, 석탄, 공기, 물 등을 출발 원료로 하여 섬유를 형성하는 일련의 긴 분자, 즉 중합체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섬유로 만든 고분자 물질로 중합체를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축합중합체, 부가중합체 중요합니다. 축합중합체, 부가중합체가 있습니다. 축합중합체는 어떤 거? 분자 간 결합 시 작은 분자가 제거하는
축합 반응으로 형성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공유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화합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용어 있죠. 공유 결합은 화학 결합의 한 가지, 두 원자가 서로 원자가 전자를 내요.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화합물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중합체의 용어는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화합물을 중합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합도는 한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단량체를 중합도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폴리아미드, 나일론이고요.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이건 스판텍스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중합체 합성섬유입니다. 세 가지가. 부가중합체입니다. 첨가중합체라고도 합니다.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체를 가지는 단위체가 같은 종류의 분자와 첨가 반응을 반복하여 중합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부가중합체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아크릴, 아크릴로 니트릴계고요. 모드 아크릴 섬유, 미국의 다이널, 비럴, 일본의 카네카론, 폴리프로필렌, 올레핀계 섬유입니다. 폴리올레핀, 그리고 비닐론, 폴리비닐알코올계, 비니온, 폴리염화비닐계 섬유, 사란, 염화비닐 리텐계 섬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섬유의 형태와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의 형태로는 길이가 있고요. 길이는 섬유는 가늘고 길어야 합니다. 피복 재료로 쓰이고 있는 천연 섬유의 폭은 보통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요. 목재 펄프나 면 리터 등은 길이가 너무 짧아서 옷감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제지나 인조섬유, 그러니까 재생섬유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섬유가 피복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길이와 폭의 비가 10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섬유 지름의 단위는 데니어, 텍스, 마이크로미터 등이 있습니다. 데니어나 텍스가 섬유의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이기는 하지만 섬유의 지름과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니어는 9000m의 섬유의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텍스는 1km의 섬유의 무게를 그람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데니어는 9000, 텍스는 1km입니다. 길이에 따른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파이버는 면, 양모처럼 길이가 한정된, 그러니까 면은 목화섬이죠. 양모는 뭐 동물 헤어섬유, 양의 털, 그래서 길이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길이를 가진 섬유로 스테이블사, 스테이블 파이버,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함기량이 많아서 따뜻하고 촉감도 부드러우며 통기성, 흡수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반 의류용 섬유로 적합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필라멘트 파이버는 견과 같이 길이가 무한히 긴 섬유로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견은 천연 섬유의 대표적인 필라멘트사이고요. 그 이외의 필라멘트사는 장섬유예요. 그래서 거의 합성 아니면 재생섬유입니다. 특징은 치밀하여 광택이 좋으나 촉감이 찬 게 특징이죠. 단점입니다. 섬유의 단면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의 단면형은 원형, 삼각형, 아령형, 중고형, 중공형, U자형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크게 원형 단면 섬유와 단면 섬유로 구분합니다. 단면의 특징은 섬유의 외관, 그리고 촉감, 광택, 결감, 결감이라는 옷감의 그 결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레질리언스, 피복성 등 섬유의 촉감과 시각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섬유의 단면형은 옷감의 필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옷감의 필링, 우리가 뭐 보풀 일어난다, 필링 일어난다 이러죠. 이거는 필라멘트 섬유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천연 섬유에서는 필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음에 원형 단면 섬유는요. 촉감은 부드러우나 투명하여 피복성은 나쁩니다. 원형 단면 섬유는 주로 합성 섬유의 원형 단면 섬유입니다. 주로 용융방사, 녹여서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거죠. 용융방사법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섬유입니다. 종류로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섬유이죠. 좀 가볍습니다. 비중. 그러니까 무게를 나타내는 건 비중이고요. 좀 이거는 좀 뜨는 가벼운 섬유 있죠. 그리고 이형 단면 섬유로는요.
특수한 단면을 가진 인조섬유로 삼각형 외에도 여러 이형 단면을 가진 섬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섬유의 단면형을 보겠습니다. 면은 이렇게 꼬임이 있고요.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는 원형입니다. 견은 삼각단면이고요. 비스코스 레이온은 이형 단면 섬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록볼록하지요. 그리고 삼각단면, 나일론입니다. 나일론하고 견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가 있습니다. 마는 오각형이고요. 마디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양모입니다. 양모는 스케일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잘 축용된다고 하죠. 그래서 축용 방지 가공을 많이 합니다. 양모는. 그리고 아세테이트 있습니다. 이상은 섬유의 단면형을 그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권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축이란 섬유가 길이 방향으로 굴곡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모는 천연섬유 중에서 권축을 가진 대표적인 섬유이고요. 섬유가 권축을 가지고 있으면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됩니다. 옷감을 만들었을 때 함기량이 많아서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그리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인공적으로 권축을 만드는 방법에는 기계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열가소성 섬유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상 또는 나선상으로 한 후 열 고정을 하여 만드는 방법을 기계적인 방법이고요. 화학적인 방법은 인조 섬유를 방사할 때 한 올의 필라멘트 사이에 특성이 다른 두 성분을 접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두 섬유의 흡습에 의한 팽윤이 달라져 섬유가 휘어져 권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섬유를 복합섬유 또는 이성분 섬유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성분이 합쳐져서 복합섬유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거를 화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섬유를 만드는 분자로는 분자 결합, 고분자, 중합체지요. 그리고 섬유는 선상 중합체를 이야기하고요. 선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의 중합체를 섬유라고 합니다. 다음은 섬유의 길이는 긴 물질이기 때문에 섬유를 만드는 분자 또한 가늘고 이렇게 똑골아야 되죠. 그리고 길어야 합니다. 보통 분자의 크기는 몇 A도에서 몇십 A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 분자로는 섬유가 만들어질 수 없으며 분자의 길이가 적어도 1000A도 이상이 되어야 실용적인 섬유가 만들어집니다. 큰 분자는 적고 간단한 분자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되풀이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단위 분자가 다수 결합되어 이루어진 큰 분자를 중합체 또는 고분자라고 하여 중합체를 만드는 단위 분량을 단량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입니다. 분자 간의 인력은 수소결합, 반데르스발스 인력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자 간의 결합수가 많으면 서로 분리되기 어려워지므로 섬유의 강도가 커집니다. 따라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분자는 중합도가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피복 재료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섬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고체로서 용의 분해에 휘발하지 않으며 냉수나 열탕에 녹지 않고 그리고 산, 알칼리에 녹지 않아야 합니다. 열이나 자외선에 안전하고 다리미 온도 정도에서 잘 견디고 인장 강도가 크며 마모, 굴곡에 어느 정도 잘 견뎌야 합니다. 탄성과 가소성이 적당해야 하고 가늘고 부드러우며 모양과 굵기가 균일해야 하며 염색하기 쉽고 흡습성과 보온성을 가지며 백색이고 광택이 아름답고 비중이 작고 값싸고 생산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문제 요점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피복 재료 섬유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 안전한 고체로서 용의 분해에 휘발하지 않을 것, 백색이고 광택이 아름다울 것, 비중이 클 것, 인장 강도가 클 것. 그래서 해설 보면요. 비중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중이 작아야 되고, 즉 섬유는 적당히 가벼워야 하죠. 비중이 클 것, 이게 성질이 아닌 것이죠. 답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섬유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은 가 데니얼, 나 번수, 다 미터그램, 라 그람 데니얼에서 여기에서 강도를 표시하는 건 라번입니다. 그람 데니얼 또는 그람 텍스를 나타냅니다. 3번 섬유가 건축을 가질 때 나타나는 성질과 관계가 먼 것은 가 방적성이 향상된다. 나 레질리언스가 향상된다. 다 함기성이 좋아진다. 라 광택이 좋아지고 강도가 커진다. 해설 보겠습니다. 건축은 섬유가 길이 방향으로 굴곡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양모는 천연섬유 중에서 건축을 가진 대표적인 섬유이고, 섬유가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되고, 옷감을 만들었을 때 함기량이 많아서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등이, 그리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답은 라번입니다. 광택이 좋아지고 강도가 커진다가 거리가 먼 거지요. 이 중에서는. 4번 건축을 갖는 섬유의 효과로 부적합한 것은 가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된다. 나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이 좋아진다. 다 촉감이 좋아지고, 라 항상력과 염색성이 좋아진다. 여기서 부적합한 것은이죠. 그래서 건축을 갖는 섬유의 효과라고 했어요. 항상력과 염색성이 좋아진다는 건축의 효과는 아닙니다. 5. 다음 중 무기섬유가 아닌 것은 가 광물성 섬유, 나 탄소섬유, 다 금속섬유, 라 유리섬유. 여기에서 무기섬유라고 하는 거는 유리섬유, 금속섬유, 탄소섬유, 안면섬유 등이 있고요. 광물성 섬유는 천연섬유이고요. 대표적인 섬유로는 성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 다라는 무기섬유이고요. 가는 천연섬유인 거죠. 광물성 섬유. 그래서 답은 아닌 거, 광물성 섬유입니다. 6번 스테이블 페이버로 만든 옷감의 효과로 부적당한 것은 스테이블 페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페이버는 면 양모처럼 길이가 한정된 길이를 가진 섬유로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함기량이 많아서 따뜻하고 촉감도 부드러우며 통기성, 흡수성이 좋고 따라서 일반 의류용 섬유로 적합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부적당한 것은 이에요. 가 함기량이 많아서 따뜻하다. 나 촉감이 부드럽다. 통기성, 흡수성이 좋다. 라 광택이 좋고 촉감이 차다. 이건 스테이블 파이버의 특징이 아니라 필라멘트 섬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7번 필라멘트 섬유로 만들어진 피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가 광택이 좋다. 나 함기량이 많다. 다 보온성이 크다. 라 통기성이 좋다. 필라멘트 섬유는 견과 같이 길이가 무한히 긴 섬유로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특징은 치밀하여 광택이 좋으나 촉감이 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광택이 좋다입니다. 8번 SF의 건축을 만들어주는 경우의 장점. SF는 무엇을 SF라고 하냐면 열가소성을 이용하여 건축을 부여한 섬유이죠. 기계로 한 거죠. 그래서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함기량이 많아서 보온성, 통기성, 흡수성, 그리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가 보온성, 탄력성이 증가한다. 나 마찰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 다 염료에 대한 친화력이 증가한다. 라 내수성이 증가한다. 여기에서 장점이죠. SF 열가소성, 보온성, 탄력성이 증가한다입니다. 9번 다음 용어 중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가 합성섬유, 나 광물성 섬유, 다 재생섬유, 라 무기섬유. 여기에서 뭐 보기만 봐도 보이죠? 광물성 섬유이겠죠? 광물성 섬유는 천연섬유이죠. 그리고 합성섬유, 재생섬유, 무기섬유 이런 건 인저섬유를 얘기합니다. 답은 광물성 섬유이죠.
10번 다음 중 천연섬유의 설명이 아닌 것은 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섬유가 있다. 나 천연의 동식물체에서 직접 얻어진다. 다 천연섬유 중 셀룰로스 섬유의 몇 리터를 이용해서도 얻어진다. 라 광물성 섬유로는 성면이 있다. 지금 가, 나, 라는 천연섬유를 설명한 거고요. 몇 리터를 이용해서 얻어진다는 재생섬유입니다. 그래서 몇 리터란 종자에서 면을 분리하는 것을 조면이라고 하는데 조면 후 종자에 남아있는 짧은 면을 몇 리터라고 합니다. 몇 리터로 얻어지는 섬유는 재생섬유나 재지, 종이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번 섬유의 단면이 삼각단면인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 나 양모, 다 견섬유, 라 나일론. 답은 답번입니다. 삼각단면 견섬유이죠. 12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섬유의 배양도가 클수록 섬유의 파괴 저항 즉 인장 강도가 커진다. 나 배양성이 좋은 합성섬유는 흡습성이 적고 내양품성이 좋다. 다 비결정 부분이 많은 섬유일수록 섬유가 유연하다. 라 섬유 중합체는 그 길이가 최소한 870A 정도가 되어야 섬유로서의 강도가 발휘된다. 여기에서 보기 870이 아니라 1000이었죠. 앞서 요점 정리해서 해드렸습니다. 13번 다음은 섬유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가 섬유의 단면이 원형이면 섬유는 부드럽고 광택이 좋으며 피복력도 좋다. 나 섬유의 단면이 삼각형이면 광택이 부드럽고 레질리언스와 투습성이 좋고 피복성이 적당하다. 다 섬유의 단면이 삼각형에 가까우면 가벼우면서도 부피감이 있고 경쾌한 탄력과 촉감을 나타낸다. 라 섬유의 단면이 편형이거나 아령형이면 촉감이 거칠고 광택이 강하며 피복력은 상당히 좋다. 자,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번이죠. 섬유의 단면이 원형이면 부드럽고 광택이 좋은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피복력은 좀 나쁘지요.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나, 다, 라는 다 맞는 얘기고요. 14번 다음 사항들 중 서로 관계없는 항목으로 연결된 것은 가 수지가공, 분자간 가교, 나 연신, 배양성 향상, 다 복합섬유, 권축, 라 이형단면 섬유, 강도와 신도 증가. 여기서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고 했죠. 답은 라번이에요. 이형단면 섬유는 강도와 신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기능을 주는 거죠. 용어 해설 보겠습니다. 수지 가공은 분자간 가교 형성으로 스펀레이온이나 면제품의 방추성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마무리 가공법을 수지 가공이라고 하고요. 분자간 가교는 외부로부터 힘에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신은 섬유를 늘리는 것으로 섬유가 가늘어지면서 섬유 분자간에 밀접해짐으로써 배양성이 향상되어 강도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섬유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연신의 목적은 배양성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배양성이란 섬유가 길이 방향으로 배열을 잘 되게 하는 성질로 배양이 잘 되어 있을수록 분자간의 인력이 강해져서 섬유의 강도는 높아지며 신도와 흡습성이 염색성은 떨어집니다. 복합섬유는 인조섬유를 방사할 때 한 올의 필라멘트의 특성이 다른 두 성분을 접합하는 걸 복합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들어지나 두 부분의 흡습에 의한 텐륜이 달라서 섬유가 휘어져 건축이 생기게 되는 걸 이러한 섬유를 복합섬유 또는 이성분 섬유라고 합니다. 이형 단면 섬유는 특수한 단면을 가진 인조섬유로 삼각형 외에도 여러 이형 단면을 가진 인조섬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5번 섬유를 절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가 내구성, 나 강인성, 다 탄석 회복성, 라 탄성. 여기에서 강인성은 섬유를 절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구성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필요한 에너지는 강인성입니다.
16번 다음 중 수분과 방치율과의 관계를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가.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 일반적으로 섬유 분자간이 축소된다. 나. 친수성이 큰 직물은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구김살이 잘 생긴다. 다. 소수성의 직물은 수분에 의한 추율에 큰 차이가 없다. 라. 수분에 의해 가소성이 생겼을 때 열을 가하면 가소 현상이 더 커진다. 해설 보면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 수소 결합은 훨씬 약해지고 구김살이 잘 생긴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가번입니다. 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 일반적으로 섬유 분자간이 축소된다. 이게 아니죠. 17번 다음은 섬유와 그 섬유를 이루고 있는 주된 중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양모 피브로인, 나. 아크릴 케라틴, 다. 나일론 세리신, 라. 면 셀룰로스. 그래서 여기서 양모는 케라틴이고요. 아크릴은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고요. 나일론은 아미드기입니다. 면은 식물성 셀룰로스 섬유이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거는 라번입니다. 면 셀룰로스 섬유. 18번 다음 중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가. 셀룰로스 면마, 나. 재생섬유 유리섬유, 다. 단백질 섬유 견양모, 라. 합성섬유 아크릴섬유. 재생섬유는요. 답은 나번이죠. 재생섬유. 재생섬유는 레이온, 가장 대표적인 게 레이온이에요. 레이온,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섬유는 무기섬유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나번입니다. 19번 다음 합성섬유 중 중합 방법이 다른 것은 가. 나일론, 나. 아크릴, 다. 폴리에스테르, 라. 스판텍스. 그래서 축합 중합체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스판텍스입니다. 그리고 부가 중합체는 아크릴, 모드 아크릴이에요. 여기서 중합 방법이 다른 거 가. 다. 라는 축합 중합체이고요. 나. 아크릴은 부가 중합체이죠. 그래서 다른 건 나번입니다. 아크릴. 20번 합성섬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 인조섬유라고도 한다. 나. 재생섬유, 합성섬유, 무기섬유로 나뉜다. 다. 천연섬유에 비해 위생적이며 관리가 수월하다. 라.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은 3대 합성섬유로 불린다. 자, 가, 나, 라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고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번이죠. 답은 합성섬유의 특징이 아니고 천연섬유에 비해 위생적이고 관리가 수월하다. 관리는 수월할 수 있지만 비위생적이죠. 위생적이지는 않습니다. 21번 섬유의 단면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가. 광택, 나. 촉감, 다. 건축, 라. 레질리언스. 그래서 섬유의 단면형은 여러 형태가 있으나 크게 원형 단면과 이형 단면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단면의 특징은 섬유의 외관, 촉감, 광택, 결감, 레질리언스, 피복성 등 섬유의 촉감과 시각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섬유의 단면형은 옷감의 필링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감의 필링은 원형 단면일수록 필링이 보풀이라고 합니다. 필링이 잘 일어납니다. 답은 건축입니다. 22번은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 놓았습니다. 섬유의 단면형을 맞게 그리시오. 이제 이런 사지선다형이에요. 기능사는 사지선다형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 중에서 꼭 단면형에 대해서 문제가 꼭 나와요. 하나씩은. 그래서 단면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그리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면입니다. 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꼬임이 있죠. 아령형이고요. 아세테이트는 우리 크로바, 이렇게 네잎 크로바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견은 삼각단면이죠. 특징. 그리고 비스코스 레이어는 이형 단면 섬유이죠. 이렇게 좀 똑그러지지 않게 올록볼록하게 생긴 거. 그래서 섬유 단면형 잘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3번 섬유가 외부 힘으로 작용하는 신장, 굴곡, 압축 등의 변형을 받다가 가해진 힘이 사라졌을 때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탄성, 나 레질리언스, 다 초기 탄성률, 라 신도.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한번 보면요. 탄성이란 외부 힘에 의한 길이 방향의 신장 후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요. 레질리언스는 외부 힘의 작용으로 신장 굴곡, 압축 등의 변형을 받다가 가해진 힘이 사라졌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레질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탄성률은 섬유의 강연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기 탄성률이 좋은 건 좀 강직하게 이렇게 탕탕 튀기는, 그래서 요게 초기 탄성률이 좋은 거고요. 초기 탄성률이 작은 거는 양모, 나일론, 유연한 섬유가 초기 탄성률이 적습니다. 신도는 섬유가 절단되기 직전까지 늘어난 길이를 신도라고 합니다. 답은 나, 레질리언스입니다. 24번 인조섬유 제조 시 연신을 하는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 계속 연신, 배양성 몇 번 나왔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가, 분자의 배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 강도와 신도를 높이기 위해, 다, 탄성을 높이기 위해, 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자, 연신, 이건 금방 앞에서도 계속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가번이죠. 분자간, 연신, 분자간, 배양 이런 거죠. 연신은 섬유를 늘리는 것으로 섬유가 가늘어지면서 섬유의 분자 간격이 밀접해짐으로써 배양성이 향상되어 강도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섬유의 품질이 향상된다. 연신의 목적은 배양성을 좋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가번입니다. 25번 비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비중이 작은 섬유는 가볍다. 나, 비중이 극히 작으면 염색성이 더욱 향상된다. 다, 드레이프성과 연관이 있다. 라, 세탁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비중에 관한 설명은요, 비중이 극히 작으면 흡수성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흡수성이 없으면 염색성이 나빠집니다. 향상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나, 비중이 극히 작으면 염색성이 나빠진다입니다. 26번 섬유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닌 것은, 가, 항장력, 나, 마모 굴곡 강도, 그리고 다, 탄성 회복성, 라, 강인성. 여기서 자, 가번의 항장력은 섬유가 절단될 때까지 드는 이렇게 힘의 강도예요. 마모 굴곡 강도,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탄성 회복성도 했었고요. 강인성도 했고요. 내구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아닌 건 탄성 회복성입니다. 가나라는 내구성을 평가하는 척도인 거죠. 세 가지는. 자, 27번 보온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 열 전도율, 나, 포합성, 다, 내연성, 라, 내열성. 내연성과 내열성입니다. 보온성은 열 전도율이 작으면 보온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건 열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열 전도율. 그래서 이게 열 전도율이 작으면 보온성은 높아지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작은 거니까. 그리고 포합성이란 건축이나 표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는 성질을 포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 같은 경우에 서로, 그래서 모는 물 세탁하면 자꾸 작아지죠. 울을 모라고 하는데 자꾸 작아지죠. 그래서 포합성은 건축, 표면 마찰, 서로 엉키는 성질. 좀 이것도 이런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8번 방적이 가능한 섬유의 강도와 길이는, 방적이라는 거는 이제 실로 만드는 거죠. 방직은 원단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방적은 하나의 그 소단위를 실로 만드는 거, 길게 늘어뜨려서. 그래서 요거에 최소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 1.5g 데니얼, 길이는 5mm 이상. 그리고 나, 강도 1.5g 데니얼, 길이 10mm 이상. 다, 강도 2g 데니얼, 길이 5mm 이상. 라, 강도 2g 데니얼, 길이 10mm 이상. 여기에서 방적성은 실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성질로, 섬유는 강도 1.5g 데니얼, 길이는 5mm 이상이 되어야 방적이 가능하며
포합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엉키는 성질인 거죠. 실로 만들 때는 서로 엉키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직물로 만들었을 때는 서로 엉키는 성질이 있는 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축융 가공을 하기도 합니다. 29번 방적성을 높여주는 섬유의 요소는 가 배양성, 나 건축, 다 열가소성, 라 함기율. 방적성이라고 그랬어요. 해설 보겠습니다. 섬유가 건축을 가지고 있으면 방적성, 레질리언스, 마찰 강도 등이 향상되고 옷감을 만들었을 때 함기력이 많아서 보온성, 통기성, 투습성, 그리고 촉감이 좋아집니다. 여기서는 건축입니다. 답은 30번 내열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섬유는 가, 면, 나, 마, 다, 레온, 라, 성면. 자, 내열성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열을 견디는 성질을 말하고요. 열에 의한 용융으로 제조되는 재생, 합성 섬유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성질입니다. 합성섬유나 재생섬유는 좀 차요. 이렇게 촉감이. 그래서 내열성이 굉장히 고려되어야 되는 거죠. 일반 피복역 섬유로는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장시간 보존하여도 변화가 없어야 하며 150도 이상의 열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가, 나, 라는 천연섬유예요. 그리고 다는 재생섬유인 거죠. 그래서 레이온입니다. 31번 대전성과 가장 연관이 깊은 섬유의 성질은 여기서 이제 대전성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전성은 정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전성은 섬유에서 발생하거나 축적되는 전기와 관련된 성질이고요. 대전성과 흡습성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땀이라던가 이런 게 습기가 많아서 정전기가 안 일어나는데 겨울에는 건조하죠. 그래서 정전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흡습성과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흡습성이 큰 섬유일수록 정전기죠. 대전성이 작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전성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거는 흡습성입니다. 32번 섬유의 흡습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묶인 것은 가 결정성 탄성, 나 결정성 배양성, 다 염색성 수분율, 라 염색성 대전성입니다. 해설 보시겠습니다. 결정성이란 무형물이 어떤 유형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섬유 내부는 분자들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결정 부분과 비교적 엉성하게 결합되어 있는 비결정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강도, 탄성, 내열성은 커지나 신도는 낮아집니다. 비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신도가 높아지며 수분이나 염료의 흡습성도 높아집니다. 섬유의 흡습성은 결정성과 배양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 결정성, 배양성입니다. 33번 섬유가 자연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섬유가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섬유의 노화, 나, 섬유의 손상, 다, 섬유의 침식, 라, 유의풍화. 자, 여기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강도가 떨어지고 노화가 되는 거, 섬유의 노화이죠. 그래서 섬유의 노화는 자연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일광, 공기, 수분 등의 작용을 받아 점차 강도가 떨어지고 변색이나 탈색이 됩니다. 또 공기 중에 산소와 수분이 곁들여 중합체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답은 섬유의 노화입니다. 34번 염색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염료와 결합할 수 있는 원자단을 가져야 한다. 나, 흡습성이 좋은 섬유가 염색성이 우수하다. 다, 배양성이 잘 되어 있을수록 염색성이 우수하다. 라, 비결정 부분이 많을수록 염색성은 향상된다. 그래서 염색성 하면 흡습성이죠. 배양성이 잘 돼 있을수록 염색성이 우수하다는 거는 배양이 잘 되는 거는 쫌쫌하고 이렇게 그 흡습성이 조금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염색성 설명에 틀린 건 답번입니다. 배양이 잘 되어 있을수록 염색성은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섬유 성질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